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금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며 좀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 속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잘 복귀해보면서 또 내일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빠지면서 2,44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5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8% 빠지면서 69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매도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4,50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하며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15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거래소에서 홀로 3,8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나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겨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H20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3.1%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빠졌습니다. 3.6% 약세였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반등을 뒤로한 채 오늘은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2.5% 하락 마감했고요. 하나오션도 2.9% 빠졌습니다. 네, KB금융만이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또 1.9%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매도 흐름 이어갑니다. 1,30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고요. 기관도 이에 합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이 2,300억 원 매수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4% 빠졌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각각 2.9% 그리고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로봇주 또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더니 오늘은 힘을 뺀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나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투자 우선 플랜 코너도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오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현실적인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마스터플랜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 이어서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로이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좀 이렇게 말씀대로 그 관세에 대한 좀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오늘 좀 이렇게 하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전략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풀어볼 테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또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 추적 플랜을 통해서 우리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스트와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4월 11일 제시해주신 SPG 종목 10% 가까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한글과 컴퓨터 6거래일 만에 26.5%의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DSC 인베스트먼트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죠. 핫했는데 이 종목을 4월 8일에 공략해 주셨네요. 지금 또 상승률 엄청납니다. 77.9%. 럭키세븐이 계속 나오네요. 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속에서 두 자릿수, 그것도 20%, 70% 이런 숫자들 여러분 방금 확인해 보셨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이런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혹시 전략이 있었을까요? 전략은 시장을 보는 눈이죠. 아무래도 좋습니다. 시장을 좀 고려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전망까지도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 근래 들어서 사실 우리가 공략한 이후부터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그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를 공략한 시기가 언제냐. 정말 장중에서 가장 저점, 일봉상에서 저점에서 종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급등세가 나왔고 단기적으로 정말 많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장에서 AI 말고는 마땅히 공략할 만한 업종이 없었을 뿐더러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사실 모멘텀이 풍부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선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가 그 정책주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정책주로 엮이면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사실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AI 섹터를 AI라는 이 테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끝물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AI라는 섹터 안에 지금 현재 정책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안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좀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물을 보거나 기업의 재료를 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역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단기 이평선 지지도 받았고 다시 한번 또 정책주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차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DSC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들어서 좀 진짜 말 그대로 핫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가 마찬가지 실제로 기존의 저항라인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이걸 체크한 후에 좀 진입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서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추천 이후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했다. 상한가도 한번 찍었고 점상도 한번 찍었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도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 켜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차익 실현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차익 실현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PG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로봇 관련주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3거래일 동안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0%대 수익률을 챙겼기 때문에 요 종목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뭐 삼성 관련해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 정말 좋은 이슈들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약세장을 연출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소 조정이 좀 나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이제 오늘 조정 나쁜 조정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까지는 좀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종목 외에도 사실 저희가 장중에 정말 짧게 공략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 유라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종목이 사실 이런 장에 이런 종목 이런 수익률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은 사실상 짧은 종목과 그리고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두루두루 공략하고 있으니까 우리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팍스통신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이마스터님이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잡아갔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이밍이 전부라는 말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내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방금 보셨던 이 수익률들 이 두 자릿수 20% 70%의 수익률을 다 챙겨 가시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또 AI와 로봇 관련주로 이 상승 모멘텀 제대로 탔죠. 한글과 컴퓨터,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SPG까지 이 로이마스터님이 기가 막힌 안목으로 시장을 보는 눈으로 이 종목 잡아주셨고요. 수익도 확실히 챙겨가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요. 지금이라도 함께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프로그램의 정보들 계속해서 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방송의 연장선상인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죠. 이 종목명과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지도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은 뭐가 있는지 이제 로이마스터님이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와 주셨어요.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아니면 도인데 뭐 요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아니면 도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 개인들이 개인들의 흐름을 좀 보자면 네.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도 좀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이 뭐 정말 계단식 하락으로 1%대 뭐 아니면은 뭐 약보합 구간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뒷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지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3% 5%대 급락을 했을 때는 실제로 뒷날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뿐더러 시장이 이제 개인들이 베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시장을 봤을 때는 내일 시장도 자칫하면 좀 약세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물론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뭐 미증시와 굉장히 가까운 이런 커플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증시를 오늘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약세가 사실상 뭐 내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숙이고 좀 이제 들어왔을 때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좀 밝힌 이후에 실제로 그 미국의 선물 시장과 홍콩의 선물 시장이 정말 초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체거래소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또 급등을 보였는데 실제로 내일 증시 그리고 오늘 야간에 미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고 제가 여기서 뭐 아니면 도, 기회, 전략 이걸 왜 잡았냐 이런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실제로 저는 최근 증시를 보니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변동성이
평소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회로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장이 정말 말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떠한 정책 하나로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도 그에 따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전략은 정말 단순한 전략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왜 뭐 아니면 도냐. 시장이 사실 약세를 연출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목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하락장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것도 하락이 이어지면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 효과를 이용해서 시장의 회귀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내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장이 약세장을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개념으로 특정 종목, 내가 그동안 뭐 보유해보고 싶었던 종목, 내가 그동안 매수해보고 싶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럴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지금 시장은 우리 토끼와 거북이 아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너무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천천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관세 타격 불가피 모건 스탠리는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의 지금 1분기 수주 예상치도 하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제로 수출 통제로 8조 정도 날아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로 약 8조 정도 날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삼성과 SK, 특히나 SK 같은 경우도 엄청난 영향권 안에 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전반적인 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 반도체 규제 이것도 오늘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팔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700선 깨져서 마감이 됐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증시를 보면은 안전자산인 금 엄청나게 시세가 몰렸어요. 결국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단순 변동성이라고 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증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연간 그리고 월간을 봤을 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과거에 코로나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뭐 국제금융 위기라든지 뭔가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은 분명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급락을 했고 엄청난 대시세를 보였습니다. 조정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조정 구간보다 반등 구간이 컸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결국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건 결국 뭐냐? 지금 시장은 담아야 되는 시장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자, 지금 구간이 결국은 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이번 달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저점 찍고 그 아래 꼬리 달아주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수가 급락하고 그리고 시장이 뭐 그날 당일날 엄청나게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걸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요 전략과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도 잘 캐치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뭐 24시간 언제든지 뭐 환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일이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돈데요. 또 사실 며칠 전에는 반도체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오늘은 또 엔비디아 소식에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이렇게 시장이 모아 아니면 도라는 거는 또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이 또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 이 시장에 진입해볼까? 이 종목에 진입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진입하면서 처음부터 탄탄하게 좀 투자 계획 잡아가고 싶다 하신다면요. 또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변동성도 많고 불확실성도 가득한 시장이지만요. 시장이 하락을 하든 반등을 하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로이 마스터님의 길잡이 든든하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전지대에 다 안착해서 좀 편안하게 좀 시장 좀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한테만 살짝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실제로 뭐 지금 안전지대라고 하면은 네. 정책주겠죠. 정책주. 그렇죠. 네. 6월 3일 대선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사실 대선 시즌만 되면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관련된 정책주들 그리고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뭐 대선 전까지는 당연히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실제로 이게 재료 소멸로 엄청나게 하락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투표율로 인해서 어느 특정 후보자가 실제로 많이 이제 투표가 몰렸을 때 네. 그때도 사실 재료 소멸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5월도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책주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의 정책주 말고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로 좀 눈을 돌려보시고 정책주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책주 중에 가장 뭐 뜨거운 정책주가 AI가 아닐까 싶어요. AI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미래의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앞서 이제 뭐 우리가 AI 관련주도 공략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천천히 길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산업인데 그 정책주로 엮이면서 너무 단기적인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기존의 AI 관련주들을 공략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두셨던 분들은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돌면서 각종 종목마다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의료 AI 오늘만 보셔도 AI 그리고 의료 AI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온통 AI 관련된 뉴스밖에 없었고 뭐 재료가 너무 없었다 이것 외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너무 뭐 많은 각 후보들마다 뭐 대부분 다 AI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AI 끝물이다. 그리고 AI는 계속 갈 거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AI는 더 간다라는 것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뭐 100조 투자하겠다, 200조 투자하겠다, 뭐 1.8조 투입하겠다, 12조 원대 필수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리고 뭐 오늘 나온 게 AI 변호사 그리고 홈닥터 뭐 별게 다 나왔습니다. 합법화 제한을 하겠다. 그 세브란스와 질병청 뭐 등등 협업 이력에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홍준표 대선 후보도 AI 초전도체에 5년간 최소 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혔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에 이 종목들 외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업종이 있었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각 후보마다 AI 관련 된 이슈들을 뭐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AI 업종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쏠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종목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들이 그동안 뭐 시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뭐 거리를 좀 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왜냐하면 근래 들어서 좀 가는 종목이 가는 이런 성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뭐 그동안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좀 재료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뭔가 이렇게 또 개별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뭐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급등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AI주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정말 지금 아니면 지금 밥상이 잘 차려졌을 때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뭐 당장 한 달 내외로 남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내가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뭐 AI 의료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내가 좀 관심 있고 그리고 혹은 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리 팍스통신방 오셔가지고 오늘 라이브부터 바로 참여하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마스터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게 대선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재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안전지대라는 게 그래도 6월까지는 계속 이 지대가 유지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대선 전까지는 사실 뭐 뭔가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대선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경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봐도 AI 관련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재료가 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 변수들로 인해서 뭐 사실은 좀 조정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함께 가고 뭐 있네요. 전부 다 대선 후보들 전부 다 AI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대선 전까지는 분명히 안전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AI라는 이 종목 자체도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인데 여기에 또 정책이라는 테마가 함께 붙으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AI 정책주 공략 안 해보실 수 없겠죠. 탄탄하게 공략해보시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핵심 키워드 또 단연 AI였잖아요. 또 최근 AI 관련주들이 이 큰 테마 안에서 점차 다양한 세부 테마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대선 후보들이 주요한 공략으로 이 AI 소프트웨어를 테마로 좀 제시를 했는데 또 FDA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한다는 소식에 의료 AI로 이어졌고 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홈닥터, 즉 AI 원격 진료를 합법화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또 원격 진료 쪽으로 이 테마가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죠. 이 정치 테마주 남들이 다 사고 오를 대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요. 우리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좀 오를 종목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종목들을 공략해봐야겠죠. 함께 하시려면요.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뭐뭐 할 것 같은데 라는 키워드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그 정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뭔가 관세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면 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뭐 정책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떤 걸 공략해야 되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안 좋아, 2차전지 안 좋아, 로봇도 오늘 조정 나왔어.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 업종들 다 조정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금 더 안전지대인 업종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뭐 관세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 업종 이런 업종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했는데 키워드는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기대감입니다. 자,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하나의 특정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이미 잘 나온 후에는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재료가 나올 때까지 횡보를 하거나 혹은 재료가 나와서 주가 상승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키워드처럼 뭐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매출 실적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오를 것 같은데라도 생각할까요? 그렇죠. 오를 것 같은데죠.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주가는 결국 기대감을 먹고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세. 자, 지금 이 업종의 성장세는 날이 갈수록 정말 커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업종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연휴를 앞두고 조금 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앵커님은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렇게 악재가 많잖아요. 주가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자,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하고 그리고 뭐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반응이 나오지 않나요? 수급이 이렇게 쫙쫙쫙쫙 몰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이 업종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은 어떤 거냐면 그 중국의 무비자 정책 관련된 수혜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뭐 여행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가 있을 거고요. 화장품, 미용기기, 뭐 의료기기 다양한 업종 그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비자 면제 여기 이제 중국의 무비자 정책, 중국의 비자 면제 그리고 중국에서 그 중국 여객기 24% 폭증, 5월 황금 연휴 하루 21만 명이 인천공항을 방문한다.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이러한 뭐 리오프닝 관련된 그리고 중국에서 뭐 여행객들 증가한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대부분이 그 여행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 화장품 업종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업종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라는 이 하나의 추가적인 재료를 달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업종을 공략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화장품주들이 뭐 다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몇 가지 종목들은 사실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시장이 정말 강했던 시장이라면 화장품주들이 분명히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그리고 수급도 부재였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업종 주가가 올해 정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결국 중요한 이 중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기대가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가장 뭐 수혜 업종이 뭐 여행,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가 어떠냐면은 실제로 지금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고가 화장품이에요. 메이저 기업에서 나오는 고가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사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여성분들 많이 쓰잖아요. 네. 저도 화장품 많이 써요. 쓰는데 우리가 요즘은 사실 뭐 과거처럼 그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썼어요. 뭐 랩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비오템 네. 이런 거 비싼 거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비싸. 지금은 사실 그 인디 브랜드에서 저가 상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다이소에 어떤 제품이 품절이 됐었고 그리고 올리브 거기서 땡. 그 인디 상품들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정말 가성비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 어떤 거냐? 실제로 우리가 저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품질이 좋아서 많이 판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격도 월등히 좋아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 모두 다 관세를 달고 나갔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디에도 주목을 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상품 좋고 가격까지 좋은 그럼 이런 완벽하죠. 제품이 그렇죠. 그래서 금상첨화죠. 그 네.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 분명히 화장품 업종은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국내 화장품이 K뷰티가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마스터 종목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어떤 건지 지금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근데 지금 또 바로 들어볼 수는 없겠고요.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 황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지만 우리 시장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이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좀 확대가 되면서 뭐 여행 카지노주뿐만 아니라
우리 K뷰티, 화장품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시기가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단한 확신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연휴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라요. 투자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이 투자 계획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로이마스터님과 또 함께 세워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 부회지도 이렇게 좀 살펴봤고 또 오늘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부회지도에서 마스터 키워드는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뭐죠? 뭐뭐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화장품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를 것 같은 이 종목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마스터 종목은 최근 들어서 그 정말 호재가 많은, 그리고 재료가 정말 풍부하고 미래 모멘텀마저도 정말 풍부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그 최근에 그 일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이 세트가 이렇게 세트가 종합 1위를 했어요. 사실 일본 시장이라고 하면 뭐 프랑스 제품이라든지 자국 제품들이 사실 상위권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내 이 제품이 세트 품목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사실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2분기에 이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됩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품절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식품위생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있으면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런 화장품이라는 품목은 사실 이제 과거에도 중국이 부양했다라고 사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이런 우려하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다. 이 말은 즉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미 유통사와 그 북미의 1,800여 개 매장에 동시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쏠릴, 실제로 수급도 많이 쏠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 알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정말 대장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 조정이 좀 나왔고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차트 보기 전에 우리가 그 팍스통신망에서 전략을 공개해 드릴 건데, 우리 팍스통신망 오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오를 것 같은 이 마스터 종목을 또 오늘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는 미국 SNS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관세 때문에 한국산 K 선크림을 1년치를 사재기해서 쟁여놨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K뷰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만큼 K뷰티 공략주들 여러분 공략해보셔야겠죠. 그 중심에 여러분 대장주인 이 종목이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일본 진출 이미 성공했고요. 중국 위생 허가 승인돼서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북미로 글로벌 채널 확대까지, 여러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숫자로 증명된 실적과 또 기술력까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명료 여러분 곧 팍스통신망 내에서만 단독 공개되니까요. 지금 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차트 궁금하시죠? 차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명은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 약 10초 정도만 짧게 공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요 좋은 종목 받아가셔야겠죠. 자, 일단 차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 끝에 이 패턴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쐐기형 패턴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게 지름길 패턴이라고 좀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딱 그래요. 상승 이후에 장기적인 조정을 보이면서 실제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추세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제가 이걸 왜 확신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급이 쏠릴 만한 그런 재료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대시세를 연출할 거다. 저희가 이제 패턴 관련할 때 기준봉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등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초가 지났나요? 10초 아직 안 했죠? 아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카운트를 할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딱 10초만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도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해 주신 지름길 패턴이 실전에 적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지름길 패턴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름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쉽게 수익률을 잡아주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차트까지 보시면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거래량까지 동반된 돌파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강한 시그널이 포착됐죠. 정말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이제 정말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마쳤거든요. 이 성장 모멘텀에 여러분 탑승하셔야겠죠.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네, 10초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됐고요. 어서 팍스통신망 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명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받아보신 분들 정말 대장주다 보니까 이 종목명도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명만 알아서 될 게 아니죠. 우리는 앞으로 로이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잡아주실 타점들과 자세한 매매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우리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지름길 패턴이 적용되는 모습 확인해 보셨죠? 그런 만큼 여러분 이 강의도 함께 집중을 해주시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좀 시장을 보는 눈이 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기법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이제 100억 마스터 플랜에서는 조금 더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지름길 패턴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지름길 패턴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공략주 수익까지 내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 노하우만 알고 계시면은, 교육만 받으시면은 사실상 차트에 또 일봉 차트에 접목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름길 패턴은 하락세기형 패턴입니다. 결국은 하락 수렴 후에 우리가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을 노리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나올 만한 업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슈가 좀 있는 업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아무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업종이 갑자기 패턴이 맞다고 사실 안 올라올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라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조건 한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봉, 추세, 진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Y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상승 이후에 기간이 좀 길었어요.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조정 들어오면서 진폭도 함께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고 기준봉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보를 했어요.
하락. 그리고 이후에 진폭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시세가 나오면 좀 따라 붙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세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뒷날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명확하게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나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이 기법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자, 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 이후에 시장에 조정 들어옵니다. 조정 들어오고 마찬가지 하락 쐐기형으로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고 실제로 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진폭이 줄어든 이유고 실제로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슈팅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명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IMT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교육하면서 이 종목, 이 패턴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 이후에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렴을 하면서 진폭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어때요? 추세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이후에 시세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들어온 이후에 다시 시세가 나왔죠. 자, 이 종목 지금 기준봉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수렴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겠죠.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T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반도체라는 업종은 사실 공략이 좀 애매한 감이 있죠. 그렇지만 시간 외에서 그 대체거래소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뭐 히든 종목이 최근에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명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짧은 강의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성 있는, 주식에 좀 접근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음봉 마감을 했지만 실제로 기준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준봉 이후에 조정이 또 예쁘게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고 실제로 보시면 지금 진폭도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실제로 오늘 캔들 보시면은 시장에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요 종목도 지금 추세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오늘 왜 음봉 마감했느냐? 오늘 아시겠지만 오늘 AI, 원격 진료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료가 굉장히 풍부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뭐 관련돼서 제가 이 업종을 얘기할 뻔했네요. 이 업종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된 기업입니다. 자, 차트는 저가에서 수렴을 마쳤고요. 이제 주가는 추세선을 돌파를 나왔습니다. 돌파 나왔고요. 이제는 우리가 시세를 기다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오늘 팍스통신망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이마스터님께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가는 지름길 패턴을 강의로 준비해 주셨고요. 또 깜짝 공개로 히든 종목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종목과 더불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하락수기형 반전 패턴 관련해서 어떤 기법인지 이해는 됐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봐야 하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요. 팍스통신망 또 들어오셔서 로이마스터님의
로이 마스터님을 길잡이로 삼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